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2부 게스트로 출연한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아이고,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이제 네. 책 이게 뭐라고 라는 책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거 처음 팟캐스트 진행 시작할 때부터 계획에 있었던 겁니까? 이런 책을 쓰겠다? 책을 한 권 쓰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제가 좀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거니까요. 그때는 뭐 막연하게 그냥 독서 에세이 이런 거 생각을 했는데 팟캐스트 진행 한 1년 정도 하고 나서 이런 책을 쓰겠다. 팟캐스트 진행하면서 제가 좀 바뀐 게 많고 생각도 뭐 이렇게 깨친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녹여가지고 써보겠다. 그때 방향을 잡고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한 2년 정도 진행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 참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글의 제목이 아주 깁니다. 요거는 또 무슨 마음이 들어서 이런 장난을 치신 겁니까? 그거는 제가 이전에 에세이를 썼을 때 5년 만에 신혼여행이라는 에세이를 썼을 때 그때 이제 좀 제목을 길게 막 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한번 써봤거든요. 네. 근데 재밌어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 한두 개 쓰는 거는 쉬운데 네. 이게 지금 한 30편? 뭐 꽤 많은데 이걸 다 이렇게 두 줄씩 길게 쓰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조금 어렵죠. 막 이렇게 좀 들을 때 알 듯 모를 듯 하고 뭐 좀 낯선 단어 같은 것도 많이 넣고 싶고 이렇게 짜내야 되니까 네. 그랬는데 뭐 그런 거 재밌지 않나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적당히 몰입할 수 있으면서 적당한 과제가 되면서 저는 하여튼 무지하게 재밌었는데 제목들 보면서 이 제목들이 이제 목차에 나오니까 저는 네. 딱 이렇게 딱 그 표지 넘기면서 목차를 보는데 목차가 됐다 긴 거야 모든 글이. 그래서 이제 당연히 들여다봤죠. 그랬더니 골 때리네. 막 울란바토르 백화점에서 산 미니어처 보드카와 이스라엘 소설가 에트가르 케레트 이게 이제 글 한 편에 이런 게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네네. 불확정성 원리에 대한 20세기 예술가들의 반응과 변화를 일으키고 발전의 길을 제시하겠다는 실제적인 전망. 부잣집 딸과 결혼하겠다는 생각과 인간이 스스로를 가축화한 과정. 읽고 싶잖아. 이런 글을 이런 맞아요. 제목을 보면. 1만 명과 교제한 사람과 1만 권을 읽은 사람. 야, 그것도 멋있다. 안타인지 파울인지 애매한 타구와 비 오는 날 반납 피하는 책. 그리고 이것도 이제 영원한 갈증에 시달리는 탄탈로스와 렉사프로를 처방받은 소설가. 네. 이거 딱 보고 깜짝 놀랐잖아. 이거 자기 얘기야? 이 렉사프로라는 거는 이게 항우울제 약 이름이거든요. 네, 이제 JYP니까 JYP는 안단 네. 말이죠. 근데 모르는 분이 보면 렉사프로를 처방받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약인가? 뭐지? 이렇게 궁금증 유발하는데 탄탈로스도 뭐 자주 쓰는 말은 아니고 자주 쓰는 말도 네. 아니고. 그래서 렉사프로를 처방받은 소설가 본인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설마? 이러고 봤더니 약간 본인 얘기고. 그 장강men 작가랑 저는 이제 그 90년대 X세대 느낌이니까 네. 당시에 일본 소설 제목 느낌도 약간 있고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 이런 거 뭐 무라카미 류라든지 네. 이런 일본 작가들의 제목 느낌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스토리 라인으로 소설을 하나 썼다고 해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다음번에 소설에 그 각 그 꼭지의 제목을 딱 이렇게 붙이는 이런 식으로 거 해볼 네. 만할 것 같아요. 네. 책 제목도 막 한 30자쯤 이렇게. 아니 그리고 그런 식으로 시도했던 그 외국 작가들의 책도 있었던 있죠. 것 같은데 뭐 한때 좀 이렇게 뭐 예, 엄청 긴 제목의 네. 책 같은 것들 나왔는데 저는 이 책이게모라고 챕터를 쓸 때요 마인드가 어땠냐면 이거는 이제 진짜 사실 뭐 이렇게 막 판매량을 기대하고 쓰는 책이라기보다 정말 제 마음에 느낀 거 약간 그리고 제가 좀 약간 괴팍해요. 속으로 들여다보면은 책에 대한 태도도 약간 좀 다른 사람이랑 다른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목도 굳이 뭐 무슨 뜻인지 모르셔도 돼요. 뭐 약간 이런 마음으로 붙이기도 하고 저는 쓸 때 즐거웠어요. 이렇게 좀 이거는 좀 독자를 위해서 쓰는 글이라기보다는 저 자신을 위해서 쓰는 글이다 이런 생각도 근데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책을 읽으면 참 저자가 즐겁게 썼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독자한테 전해져요. 그런가요? 네. 그런 느낌이 왜 드냐 하면
곳곳에서 욕을 합니다. 네. 아주 우아한 방법으로 네. 내 주변의 쓰레기들의 이런 행동에 거, 대해서 이런 거 배우고 싶어. 서술하면서 이런 XX 이런 인간들도 있는데 그런 인간하고는 그러니까- 나는 관계를 끊는다. 그러니까 장 뭐 이런 작가님이랑 거. 저랑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제가 입이 더 싸요. 그래서 그 선을 지키지를 못해. 근데 장 작가님은 정말 그 선을 딱 잘 지키더라고. 여기 보다 보면 네. 이게 내 얘기네라는 거를 만약에 알게 되면 엄청 정말 기분 엄청 나빠. 기분 나쁘고 아니면 부끄럽고 섬뜩할 사람들 되게 많아요. 장 작가님한테 메일 보낼 것 같아. 아니 근데 뭐 사실 이제 제가 좀 꼬인 구석이 있고 저도 이제 불만스러운 것들이 있는 거를 표현한 건 맞는데 근데 뭐랄까요 좀 이렇게 약간 제가 요즘 에세이 중에 좀 싫은 게 한없이 착한 에세이들이 좀 싫은 거예요. 너무 막, 많죠. 예, 막 뭐 괜찮고 막 너도 그렇게 괜찮고, 그 나도 착한 괜찮고. 에세이 쓰시는 분들 네. 제가 많이 알거든요. 안 착해? 안 착해요. 오히려 쓰레기에 가까우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저도 네. 이제 글쓰기 수업 같은 걸 하니까 글쓰기 강의 같은 걸 할 때 약간 이제 좀 저한테 원고를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에세이는 착해야 된다는 이제 이런 마인드가 이미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심사 같은 걸 할 때도 그렇고 사실 이분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결론에 가서 나는 다 용서했고 아버지를 용서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에세이. 에세이는 꼭 이래야 한다. 이런 거. 예, 약간 뭐 훈훈하게 끝내야 훈훈하게 한다. 끝내야 왜 되는 것 그럴까요?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에세이가 다 약간 그런 데서부터 시작돼서 뭐 피천득 선생님 이라든지 세 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뭐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면은 그 보통 에세이가 유명한 문인들이 네. 그 용돈벌이로 쓰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정말 책걸상의 네. 묘미인 것 그리고 같습니다. 그 되게 출처는 뭐 좋은 생각이나 샘터 이런데 지금 좋은 생각 비하 발언입니까? 비하 발언 아닙니다. 샘터 비하 발언입니까? 저 군대에서 많이 읽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읽을 게 없었구나 군대에서는. 화장실에 좋은 생각 꽂혀 있거든요. 그거라도 안 읽으면 정말 네. 근데 여기 진짜 중간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책걸상 애청자분들께서도 책 이게 뭐라고 방송 들으시고 읽기 시작하면은 어디서 장강면 작가가 뒤틀려 가지고 어떻게 우아하게 한 방 매기는지.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인간 꼭 있는데 정말 싫지 않냐? 이런 얘기를 이제 우아하게 하시는데 독자들은 맞아 내 주변에도 있어. 딱 느끼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나 더 이제 궁금하고 이 사람 누구지? 그래. 여기 지금 이니셜이나 익명 처리한 사람 중에 한 명만 실명 까봐요. 그러면은 우리 조회수가 막 올라갈 거예요. 절대 얘기하면 안 되겠군요. 네. 근데 약간 좀 그런 게 제가 좋아하는 에세이들이 뭐 약간 뭐 빌 브라이슨이라든가 뭐 아니면 줄리언 반스가 쓰는 에세이 같은 네. 것들 굉장히 보면은 이렇게 에세이인데 막 머리를 풀가동하면서 읽어야 되는 그런 것들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좀 지적인 에세이 뭐 이런 것들인데 좀 약간 이제 한국 에세이들은 이렇게 좀 공감, 감성 뭐 이런 키워드로 간지가 좀 된 것 같고 뭐 그래서 그걸 쓰는 분들도 막 이렇게 써야 되나 보다 하고 사실은 그런 건 아니라고 근데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또 독자들이 좋아하세요. 저는 또 그 심리는 우리가 한번 또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런 책도 뭐 시장도 있고 독자도 있으니까 필요하긴 한데 네네. 모든 에세이가 다 그렇게 가는 건 너무 웃긴 거죠. 음. 에세이를 쓰는 사람들은 사람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은 그 레퍼런스 체크, 팩트 체크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그 학교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래. 수필은 떠오르는 대로 그냥 쓰면 된다. 이렇게 붓 가는 대로 쓰는 게 수필이다. 이렇게 저도 그거 진짜 잘못 네. 가르친 거라고 사실 생각해요. 예. 취재도 굉장히 많이 취재도 필요하고 하고 논리적으로도 이게 말이 돼야 되고 구성도 해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한데 그 우리나 잘 씁시다. 괜히 그런 거. 아니 그 JRP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네. 자기 책 나올 때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톤 다운을 하신다. 근데 여행 준비의 기술이 도끼는 저기 책이개물어보다 좀 더 독하던데요, 약간. 아니 여행 준비의 기술은 되게 순하게 아, 착한 이게 책이죠. 저자는 눈 그렇게 동그랗게 생각을- 눈 동그랗게 뜨고 여행님 맥에서 착한 책이죠 이러면서 저자는 그렇게 응. 생각하시겠지만 네. 어떤 그 저는
이것도 참 저자가 즐거워하면서 썼겠다 싶은 게 거기 있는 얘기를 누가 말로 하면은 저 사람 참 특이하네, 참 괴팍하네 막 이렇게 들을 얘기 많아요. 재수 없다 이런 얘기. 재수 없다는 아니고, 네. 근데 네. 그런 얘기 들으려고 남의 에세이 읽는 건데 저는 어쨌든 저는 제 책을 쓰면서 이번에 이제 그 이왕이면은 좀 성깔 죽이고 훈훈하게 좀 써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또 하나 재밌었던 거는 최근 이게 4개월 동안 썼거든요. 틈틈이. 그 4개월 동안 다른 사람 책들도 계속 봤을 거 아닙니까? 네. 계속 다른 사람 책들에 대한 평가가 후해진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욕하면서 봤을 텐데 그러니까 이 그렇게 책도 되죠. 좋네. 네, 자꾸 톤 다운 되더라고요. 잘 썼네. 훌륭해 이러고. 네. 그리고 저는 그 시점에 봐서 책 이게 뭐라고가 더 좋았던 건가 혹시? 책 이게 뭐라고는 객관적으로 좋은 책이고요. 객관적으로 좋은 책이에요. 저는 처음에 한 50페이지 정도 때부터 제가 어떤 그 최근에 정치 철학자나 혹은 사회학자의 책을 읽으면서도 깨우치지 못했던 지혜를 이 책에서 제가 얻어가지고 그게 뭡니까? 역시 장강명이구나, 넘사벽이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정치적 올바름에 네. 대해서 장 작가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애청자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에 이제 정치적 올바름, 그 PC와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분명히 JYP도 줄쳐놓은 그 문장을 YG가 읽을 것 같습니다. 56페이지에 있는 문장인데, 정치적 올바름을 둘러싼 논란의 상당수는 A의와 윤리를 혼동하는 데서 비롯된 것 아닌가 나는 생각한다. A와 윤리는 폭력을 줄이기 위한 두 가지 수단이다. 이 두 덕성은 서로 겹치지 않으며 맥락과 상황의 문제, A를 보편적인 법칙, 윤리로 만들고자 할 때 종종 충돌이 발생한다. 네. 저는 이 대목 진짜 그 좋은 문장인데 그 두 페이지 앞에 있는 요 두 줄도 같이 읽어야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말하고 듣는 사람 사이에서는 예의가 중요하다. 읽고 쓰는 사람 사이에서는 윤리가 중요하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문장이 네. 좀 전에 YG가 읽은 건데, PC 때문에 작가는 정말 힘들죠. YG처럼 그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작가도 있긴 합니다만, 저 진짜 고려 많이 해요. 그게 한 거라고? 입을 조심하면서 대답을 해야겠군요. 그게 한 거라고? 고려한 게 그 정도예요. 안 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네. 근데 저도 그 PC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인 주제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주제나 이제 사회 이슈에 대해서는 대체로 할 말을 하지만은,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자신 없는 이슈, 나 제 생각도 좀 오락가락하는 이슈, 그리고 제가 말을 보태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슈는 아예 그냥 침묵하는 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선을 자꾸 넘는다 이런 아까 그 자평에 전혀 동의를 안 하는데, 네. 굉장히 그런 거 이렇게 선 잘 지키시면서 본인 기준대로 가시는 것 같거든요. 그 YG의 장점이죠. 지가 모르는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저는- 세상에 TV에 자주 나오는 분들 중에 뭐 네. 원래 직업은 뭐 변호사이거나 기자이거나 뭐 교수이거나 이런데 5만 분야에 대해서 네. 다 전문가인 분들 많은데, YG는 지가 아는 얘기만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제가 생각을 잘 정리하지 못하는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PC와 관련된 이슈들이에요. 네. PC와 관련된 이슈들이라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말을 잘 안 하게 되는데, 이제 속으로 그냥 고민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생각을 이 장강만 작가님이 쓰신 이 대목의 에피소드와, 그리고 그 에피소드를 장강만 작가가 해석을 하면서 이제 A와 윤리를 혼동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제안을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곱씹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굉장히 탁월한 분석이라고 저도 느꼈는데, 혹시 이런 표현을 딴 데서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의와 윤리? 그래서 제가 그 본인이 만들어낸 겁니까 진짜? 제가 만들어냈죠. 제가 혐오나 생각했죠. 혐오나 PC와 관련된 그, 저도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저는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뭐 외국의 정치 철학자나 아니면은 사회학자나 이런 분들이, 뭐 국내외 많은 분들이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글들을 많이 쓰셨잖아요. 말들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 명쾌하게 좀 이렇게 와닿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장강면 작가가
이렇게 예의와 윤리를 혼동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YG처럼 그리고 아마 지금 대부분의 뭐 교양 있는 분들 다 그 고민하실 거예요. 최근 한 5년 좀 길게 잡아서 10년 사이에 뭔가 우리의 어떤 윤리 기준이 바뀌는 건 뭐 모든 시대 다 윤리 기준이 바뀌니까요. 바뀌어 가는 와중에 이제 PC라는 이제 정말 뜨거운 감자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이게 내가 시대를 못 따라잡아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 저게 아예 방향 설정이 잘못된 건지 헷갈리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또 말 이제 섣불리 저도 이렇게 뭐라고 머리가 정리가 안 되니까 말을 못 하겠다가 저도 이 책 쓸 즈음에 이제 이런 생각이 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뭔가 예의와 윤리가 근본적으로 좀 다른 덕성이고 특히 이제 원래 예의라는 건 앞에 있는 사람이 대상인데 지금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모든 사람이 앞에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맞아요. 내가 뭐라고 내 페이스북 계정에 올려도 그거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고 우리끼리 할 때는 괜찮은 말인데 제3자가 먼 데서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늘 지적을 하는 게 그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무례하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게 되죠. 너 비윤리적이다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런 게 좀 인터넷 때문에 막 섞이는 와중에 예의랑 윤리를 이제 사람들이 혼동하면서 시공간 자체가 그렇게 돼서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좀 저는 조금 더 혼자 좀 탐구를 해서 나중에 이 주제로도 한번 뭐 글을 좀 길게 한번 써볼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주제로 얇은 책이라도 한 권 쓰면은 그거는 철학책이 될 것 같은. 네, 탁월합니다. 그 아까 JYP랑 YG가 읽은 그 부분 두 개의 부분 사이에 있는 한 세 줄만 더 읽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의는 감성의 영역이며 우리는 무례한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 윤리는 이성의 영역이며 우리는 비윤리적인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 비판 의식을 키워야 한다. 전자도 쉽지 않지만 후자는 매우 어렵다. 존경. 고맙습니다. 네. 이런 게 진짜 에세이 아닙니까? 우리? 맞아요. 네. 무슨 갑자기 뭐 하늘은 맑고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뭐 마음을 적시고 이런 것만 에세이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좋은 에세이인데 그런 것만 에세이는 아니지 않느냐. 아주 재미있는 독서였고요. 진짜 저는 아무 기대 없이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니 지난 시간에 제가 아무 기대 없이 봤다라고 그러니까는 빌런이라고 얼른 낙인 찍더니 본인도 그랬잖아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아무 기대 없었다기보다는 이런 내용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네.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당연히 이 책은 별로 안 팔릴 거다 읽으면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미 4쇄 찍었다고요. 네. 역시 좋은 책은 독자들이 눈 밝은 독자들이 알아보는. 그리고 책 이게 뭐라고 또 장강명의 힘이죠. 그건. 아니 근데 이제 좀 약간 부기시빌이 좀 이렇게 한 쇄를 막 여러 부를 찍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뭐 200부씩 그렇다고. 찍고 이럴 건 아니니까. 네. 이 책에서 중간중간에 그 1부, 2부, 3부, 4부 그 사이사이에 네. 내 인생의 책이든가요? 네네. 요거는 이거 왜 굳이 중간중간에 넣었어요? 없어도 뭐, 없어도 되는데. 없어도 되는. 저는 이제 그걸 원래 초고에서는 부록으로 뒤로 다 넘겼었거든요. 근데 이 편집자께서 책을 이제 한 4도막으로 쪼개면서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냐. 그래가지고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넣었어요. 사실 이제 독서 팟캐스트 얘기가 주 본문이고 뭐 내 인생의 책이나 뭐 끝내주는 책 이런 거는 다른데 기고했던 것들이라 가지고 뭐 근데 좀 아깝잖아요. 아깝기도 하고 뭐 좀 재밌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서 넣긴 넣었는데 뭐 지금 저는 결과물에는 만족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부록 같은데 이제 제가 그 권장 도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아주 시원하게 읽었습니다. 예.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막 이렇게 우리나라 책 소개하는 어떤 구조 자체가 막 독서 엘리트가
뭐 이런 책을 읽어라고 명단을 짜주고 이거를 학생들한테 넘기고 그래서 서울대 권장도서 뭐 100 막 이렇게 나오고 이게 과연 좀 그게 바람직한 건가 뭐 이런 생각 같은 것도 해봤고요. 네, 전혀 바람직하지 않죠. 저 뭐 적극 공감을 했고요. 저는 네. 읽으면서 빵 터졌던 게 그 처음부터 책걸상 정주행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책걸상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게스트를 모시면은 그 YG랑 JYP만 웃고 까부는 게 아니라 막 게스트한테 숙제도 내줘서 내 인생의 책 같은 거 추천도 받고 막 네.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 처음 등장하신 장강명 작가는 내 인생의 책 같은 것도 우리가 물어보면은 말미에 답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뭐라고 답했습니까? 그때 답했던 책 중에서 이제 블랙 달리아가 있습니다. 네. 그래, 엘로이의 어쩐지. 제임스 어디서 엘로이의 블랙 달리아가 있어요. 안 본 책인데 어디서 들어본 느낌이 있더라니. 제가 거꾸로 그날 이제 해리보슈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읽기 시작했고 네. 음. 그때 해리보슈 아마 시즌 1 때 해리보슈 이야기했었고 시즌 2 시즌 때는 때 피에르 오르부아르. 르메트르 오르부아르. 네, 아 너무 좋더라고요. 가지고 최근에 르메트르 옹이랑 네. 화상 대화도 네. 하셨잖아요. 네. 부러웠습니다. 제보하셨대요. 제보하셨더라고요. 책걸상 팬들께서. 제가 중간에 이제 강양구 기자님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읽었다 이렇게.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네. 해가지고, 좋은 책 추천해 주셔가지고 그거 감사합니다. JYP가 제일 먼저 추천한 책이에요. 아, 그런가요? 아닌가? 아니에요. 르메트르는 JYP는 내가 읽었으면서도 맞아, 본인이 맞아. 읽은 줄을 몰랐던 책이죠. 그렇지, 맞아. 자, 그런데 그 블랙 달리아 아마 시즌 1의 첫 편에서 첫 편 두 번째 편에 장강명 작가님 우리의 소원은 전쟁을 가지고 나오셨을 때 네. 마지막에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몇 권 언급을 하셨는데 그 중에 블랙 달리아가 있었고 또 개의 힘이 네, 있었어요. 네, 개의 힘. 둘 다 저도 너무 좋아하는 소설인데 블랙 달리아가 왜 장강명의 원픽인지를 이 책 이게 뭐라고에 보면 길게 써 놓으셨는데 저 이 대목 보면서 너무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표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블랙 달리아를 통해서 장강명 작가님께서 좀 언급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소설 작법의 포인트들을 몇 가지 언급을 하신 다음에 N7개가 더 있지만 이쯤 하련다. 나 자신도 잘 구현하지 못하는 노하우들인데다 그 귀중한 비급을 경쟁자들과 공유하고 싶지 않아서다. 하지만 그들이 서점에서 블랙 달리아를 사읽는 것까지 막지는 못할 테지. 많은 독자들에게 이 책을 적극 추천하고픈 욕망과 저 여기서부터 빵 터졌는데요. 그러다 한국에 갑자기 엘로이의 문학적 후계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그 자리는 내가 차지해야 하는데 하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는다. 네. 진심입니다. 그 미래의 독자들을 상정하고 계속 쓴다라는 것도 네. 참 그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근사한 표현이자 참 힘든 도전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 뭐 이런 게 느껴지면서 진짜 우리가 맨날 많은 책을 보는데 요즘 나오는 신간들 중에서 한 50년, 100년 후에 또 읽힐 만한 책들이 뭐 있냐라고 물었을 때 네. 자신 있게 이거다라고 싶은 그런 게 별로 없단 말이죠. 맞아요. 없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산자들 얘기할 때도 이런 책이야말로 21세기 초반의 한국 사회를 묘사한 책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책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아, 고맙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그런 태도로 이제 글을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덜 팔리는 거고. 아니 원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그 어떤 쓰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뭐 제가 사실 이제 이 책에 쓴 내용은 아닌데 한 몇 년 전에 이제 영화계에서 시나리오 작가 같은 걸로 이제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 소설가 중에 이제 그런 작업하시는 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보건교사 아는 형도 정세랑 작가님이 대본 쓰셨고 뭐그 TVN에서 아르곤이라는 드라마 네. 했었는데 한겨레 문학상 수상하신 주원규 작가님이 맞아요. 쓰셨고 이게 뭐 좋은 현상 같거든요. 그 영화계도 지금 약간 영화나 드라마계도 좀 뻔한 문법 탈피하고 싶다. 맨날 막장 드라마 말고 좀 어떤 스릴러물 남성적 코드가 있는 소설가가 좀 뼈대를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주원규 작가님한테 맡기신 것 같고요. 저는 우리의 소원은 전쟁 국정농단 사태랑 엮여가지고 책의 재미나 퀄리티에 비해서
반응을 많이는 얻지 못했었는데 네. 저는 그 책 장강명 작가님이 직접 시나리오 작업해가지고 영화로 만들면 진짜 한국판 누아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그 제안이 왔었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그냥 판권만 팔면 안 돼요? 시나리오는 딴 분이 쓰라 그러고? 네, 그렇게 했죠. 그렇게 음. 했는데 시나리오를 예를 들어서 이제 뭘 개발을 같이 하자. 무슨 감독이 어떤 음. 아이디어가 있는데 당신 소설을 좋아한다. 이런 스타일로 이걸 개발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것들. 뭐 어느 방송사에서 뭐 몇 주년 특집 드라마를 만들려고 하는데 뭘 개발을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인데 계속 내가 뭘 하고 싶은 사람인가 신경을 쓰게 되고 이게 안 팔리는 책이라도 책을 쓰는 게 내 일이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왜 쓰지? 난 뭘 써야 되지? 생각하다 보면은 제가 좋아했던 그런 소설을 쓰고 싶고 제가 좋아했던 소설이 그 소설 나왔을 때 막 엄청 막 팔리고 막 그다음에 몇 년 있다 잊혀지는 게 아니라 길게 간 소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좋아하는 작가에 대한 팬으로서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좀 마음 아픈 대목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에세이는 너무나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서 즐겁게 쓰는 것 같은데 네. 그 약간 스포일러가 되자면 책의 마지막에서는 그러니까 소설가인데 소설이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네. 나오는 네네. 그 고통을 또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여기서부터 완전히 이제 그 강량구 피셜인데 YG 피셜인데 그냥 저는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세월의 흔적을 견디는 소설은 내가 세월의 흔적을 견뎌야 되는 소설을 써야지 해서 그런 소설이 써지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쓰고 싶은 소설을 세상에 내놓으면 네. 그 소설의 운명대로 세월의 흔적을 견디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팬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장 작가님이 약간 마음의 부담을 오히려 좀 덜어내고 네. 하고 싶은 작업들을 그냥 즐겁게 이것저것 해보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 작업이면 시나리오 작업. 그러다가 또 이건 꼭 소설로 해야겠는데 하면은 소설 작업. 그리고 이건 에세이를 좀 풀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뭐 PC에 대한 굉장히 정치한 에세이 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성과들이 갈무리가 되어서 어느 순간에는 세월의 흔적을 남는 고전의 반열에 오를 만한 작품이 딱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전 들더라고요. 이건 에세이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에요. 마음만 들어도 그냥 위로가 됩니다. 말씀만 들어도. 근데 네. 네. 뭐 그런 저도 이제 친구가 이런 걸 보더니 야 인생 길어 뭐 이러더라고요. 그 말 이제 계속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르메트롱은 60 넘어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뻥뻥뻥 터졌잖아요, 진짜. 종횡무진 하시면서. 그게 시리즈인 거 아셨습니까? 이제 그 재난의 아이들 3부작이 아니라 4부, 5부 이렇게 간다는 거 아셨습니까? 20세기를 전부 다 20세기를 전부 다 정리하겠다. 네. 정말 마음이 웅장해지죠. 네. 가슴이 웅장해지죠. 돌아가시기 전에 다 마무리를 하셔야 될 텐데. 네. 거기 가입하신 겁니까? 그 르메트르 노벨상 추진위원회? 르노츠. 르노추? 지금까지 4명 있었는데 5번째 멤버. 아니 사실은 그 오르버를 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 알렉스 이런 것만 보면 이렌 노벨상 알렉스 이렇게 읽기만 하더라도 장강현 작가님이 약간 고개를 갸우뚱했었거든요. 제가 그 이렌을 읽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랬었었는데 저도 알렉스 먼저 읽고 그냥 작가 이름도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지금 재발견한 사람이죠. 네. 근데 저는 네. 아까 YG가 한 얘기 덧붙이자면 시나리오로 꼭 쓰고 싶은 새로운 스토리가 떠올랐다. 그러면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미 소설로 쓴 거를 시나리오로 바꾸는 거 이거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건 또 그쪽 장르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차라리 네. 에세이든 논픽션이든 소설이든 뭐 심지어 시나리오든 새로운 거를 그걸로 먼저 쓰는 거는 찬성인데 이미 써놓은 걸 갖고 각색하는 거 그 정렬 그 노력으로는 차라리 새로운 창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랑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각별한데 이게 사람이 뭐 그때 상황 맞게
이렇게 뭐 잘 흐름을 타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정한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YG도 JYP도 뭐 부정하실 수가 없잖아요. 뭐 남들이 안 간 길을 가시면서 그리고 왜 그 길을 가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 분명히 많았을 텐데 이게 사실 저는 시류를 타고 싶습니다. 잘 안 되시죠. 잘 안 돼서 그렇지. 잘 안 되고 이게 저의 선택과 시류가 항상 엇갈려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선택을 해야 되고 나는 근데 지금 바람은 절로 부는데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은 북극성은 저쪽에 있고 그러면 바람을 안 타게 되고 남들이 왜 바람 안 타? 하고 물을 때 참 할 말이 없고 나는 이게 하고 싶다. 그런데 저한테는 소설이 그렇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모르고 있다가 사람이 나는 이 바람을 왜 안 탈까라고 겪은 다음에 알게 되더라고요. 나는 방향성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 지금 아무리 요즘 플렉스의 시대지만 176쪽에 나 역시 스스로를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전해보지 못한 유형의 작가라고 믿고 있기에 이런 표현 나옵니다. 네. 누군가는 어이없다며 코웃음 칠지 모르겠으나 네. 그런데 그런 믿음 없이 소설을 오래 쓰기는 어렵다. 정말 맞아요. 솔직한 네. 고백 아닙니까? 솔직한 고백. 이게 이런 솔직한 고백들과 네. 그 창작자로서의 고뇌 같은 것들도 책 이게 뭐라고 곳곳에 박혀 있고요. 그러게요. 그게 이제 글 쓰는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고민이라기보다는 되게 보편적인 고민으로 다가와요. 네. 그래서 꼭 글 쓰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책 이게 뭐라고를 읽으시면서 이제 다른 경력을 쌓아가면서 다른 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시리라고 그 생각합니다. 50년, 100년, 200년 동안 계속 생명력을 잃지 않는 작품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당대에는 좋은 평가를 못 받았던 작품들도 많잖아요. 막 네. 잡혀가기도 하고 네. 장 작가는 부디 둘 다 이루시기를 둘 다 이루고 둘다 싶습니다. 이루기를. 당대에도 네. 좀 최소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글만 쓸 수 있게끔. 아니 저는 그렇지 말고 되고. 하루키 같이 돼가지고 책골선 독지가 되셨으면 좋겠어. 했다 이러면서 책걸상이 빵 터져가지고 이렇게 저 해외 막 이렇게 동남아 팬과 막 미주 팬이 유입이 돼서 저 좀 이끌어주시면 안 되나요? 뭐 둘 다 뭐 해보자 한번. 네. 그 YG가 빠지긴 어려울 것 같고 그럼 내가 빠져야 되는 셋이서 진행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나? 너무 많잖아. 아니 굳이 진행을 하실 필요 없잖아요. 네, 네. 돈만 주면 되는 거지 무슨 진행까지. 아 그런 거야? 네. 아니 왜 진행은 두 분이서 하시는 게 제일 뭔가 합이 잘 맞아요. 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책 이게 뭐라고 보면은 하루키를 언급한 부분이 몇 대목 나오는데 두세 대목 나온 것 같았는데 그 중에서 한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 사실 작가들은 책을 낸 다음에 자기 작품 홍보하는 걸 싫어한다. 하루키처럼 작가는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막 떠들어주기를 원하지. 하루키 방한한 적 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죠. 아예 없다고?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놀러 온 적이 당연히 있었겠지만 우리 신문에 실린 수많은 인터뷰는 다 현지에 가서 하거나 이메일로 한 거야? 하거나. 그게 뭐 이렇게 진짜 하루키 책이 나오기 뭐 한 일주일 전부터 막 서점과 뭐 이런 데서 막 거의 준비 단계가 있잖아요. 네. 막 약간 무슨 뭐 엔드 게임 개봉하는 것 마냥 흥분하고 이러는데 맞아. 그리고 기자들이 영끌해가지고 진짜 쓰잖아요. 막 과거에 썼던 거를 똑같이 않도록 네. 5만 가지를 다 찾아가지고. 아마 뭐 글 쓰는 분들 다 부러워하실 거고 근데 하루키가 그거를 뭐 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저는 그 하루키가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내고 나서 그리스로 간 게 진짜 정말 존경하고요. 와 나는 그런 결기가 있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요. 그 하루키가 왜 한국에 한 번도 안 왔을까요? 이런 문서들이 2012년, 13년 정도까지는 있네요. 네, 안 온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뒤로도 안 온 것 같아요. 그 뒤로 왔었으면 우리 셋 중에 한 명쯤은 기억할 수도 있는데. 네. 뭐 공식적으로 뭐 하여튼 뭐 출간 홍보하러 뭐 오지는 온 않았어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워낙에 애처가니까 뭐 그 사모님이 네. 뭐 누구 보고 싶다. 뭐 어디 콘서트를 가고 싶다. 뭐 이런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오셨을지는 모를지언정. 네. 네. 먼북 소리 앞부분에 보면은 그 나오거든요. 네. 그 자기가 칼럼 쓰고 뭐 방송 출연하고 뭐 막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이제 북소리가 그때 들렸다 뭐 이러면서 그리스랑 이탈리아로 가서 쓴 게 이제 노르웨이의 숲인데 노르웨이 숲만 해도 정말 저는 그 분량만 해도 야심작이죠. 그렇죠. 네. 네. 그거 정말 한 2년 한 3년 한 작가가 매달리면서 써야 나올 그럴 파워풀한 책이고 어디 저 재단이나 이런 데서 나라나 네. 한 1년 체제비 줄 테니까 나 가고 싶은데 어디든지 가서 글만 써라 이런 거 하면은 갈 겁니까? 갈죠. 가족 버리고 아니 근데 사실 지금도 마음만 HJ 먹으면 버리고 네. 아, 가족이랑 같이 가도 되지 않나요? 사실 그 YG는 돈 많이 벌면 진짜 장강명 작가 같은 분 이렇게 어디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게 좀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마음 먹으면 뭐 그게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국에서 다른 거 다 끊고 뭐 이걸 매달리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그 용기는 안 나고 그래서 이제 하루키를 생각하면은 아 진짜 용감하다. 그때 한번 자기가 그런 걸 쓰고 싶어가지고 갔구나. 그 이제 하루키 얘기도 하고 이제 작가로서의 어떤 고통, 고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 책은 문청들도 좀 봐야 될 것 같다. 맞습니다. 문청들이 보면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강명 정도의 작가도 이런 고민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많다. 그 묘하게도 당선 합격 계급과 산자들과 책 이게 뭐라고가 3부작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약간 3부작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을 그런 수 있네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네. 약간 산자들과 산자들은 소설이고 네. 당선 합격 계급은 르포르타 주고 네네. 책 이게 뭐라고는 후기 같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들. 아 이거 3부작 이름을 뭐라고 붙이죠? 3부작 세일즈를 해봐야겠다. 씨발 3부작. 아 이거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아니 약간 지금 한국 사회를 이렇게 장강명의 시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소화를 해놓아서 좀 형상화시킨 작품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른 드는 생각은 그 S로 시작하는 그거였습니다. 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뭐 이렇게 3부작 할 때는 뭐 재난의 아이들 3부작 이런 식으로 좀 네. 멋있게 그러니까 네이밍이 이래서 제가 작가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독서 팟캐스트를 하면서 제가 여기서 썼던 고민 같은 거 이게 뭘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가면은 좀 더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우리는 의외로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하실 것 같았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YG도 이걸 뭐 원래 이제 그 책 담당 기자도 오랫동안 했고 네. 책 많이 읽던 사람이긴 한데 솔직히 책으로 무슨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잖아.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그냥 옆에서 누가 해볼래라고 하니까 해볼까 재밌겠는데 이렇게 된 거고. 아니 그러면은 3시즌을 이렇게 펀딩을 해가지고 굳이 막 아니 시작은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JYP는 YG가 이런 거 있는데 혼자 하긴 그렇고 같이 하실래요? 이래갖고 재밌겠는데 같이 하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YG의 가장 그 원초적인 욕망은 약간 입이 싼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읽은 재밌는 책, 좋은 책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어나운싱 하고 싶은데 예전에는 뭐 서평 같은 걸 썼었죠. 네. 근데 이제 워낙에 다매체 시대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텍스트보다는 또 말하기 듣기로도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가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뭐 말하는 걸 내가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책걸상이 흘러왔는데 3년 넘게 흘러왔는데 책걸상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또 그분들 사이에서 이건 이제 YG가 처음에 이야기한 말이긴 합니다만 약간 느슨한 독서 공동체 네. 같은 게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보람과 책임감까지 느끼게 된 거죠. 저는 이제 그 저하고 조금 이제 처지가 약간 달랐던 게
그러니까 YG께서는 내가 좋아하는 책을 얘기하고 싶다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리고 JYP도 그러신 것 같고 그래서 가끔 책걸상 들을 때 저는 이게 책걸상의 매력이다 생각한 게 정말 좋아하는 책 좋아한다 그러고 이게 모든 책이 좋다고 얘기하면 의미 없는 말이잖아요. 네. 이 책은 별로다라는 것도 있고 이거 읽어보니까 별로다. 네. 네. 책 셀렉트 할 때도 그런 게 확 느껴졌는데 저는 뭐랄까 이제 책이겸오라고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책 고를 때에도 뭔가 좀 고려 요소들이 있고 뭐 신간 위주로 해야 되고 뭐 이게 좀 뭐 들으면 화제도 됐으면 좋겠고 막 하다 보니까 화제성 있는 저자도 하게 되고 해서 저 만약에 100% 제가 골랐다 하면 안 골랐을 책도 고르게 되고 뭐 그래서 좋은 경험이 되기도 했지만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 하다가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무슨 채널인 걸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고민들이 책 이게 뭐라고 곳곳에 많이 녹아 네. 있죠. JYP가 이걸 계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거를 함으로써 제가 독서량이 늘어나는 게 힘들긴 한데 이걸 안 했으면은 안 읽고 넘어갔을 좋은 책들을 그래도 1년에 몇십 권이라도 더 보게 된다는 게 그게 매력이라서 마약 같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원래 1년에 40권 읽던 사람이거든요. 네. 50권 넘긴 해가 거의 없습니다. 대개 한 40권 수준에서 멈춘단 말이죠. 근데 책걸상 진행자가 된 이후에 70, 80, 90 이렇게 읽는단 말이죠. 책을 예를 들어서 한 40권을 더 읽는다. 시간으로 따지면 뭐 대여섯 시간씩만 따져도 무지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회사 입장에서는 제가 물론 업무 시간에 이걸 주로 읽는 건 아닙니다만 저거 할 시간에 더 회사에 도움되는 일을 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집에 계신 높으신 분도 당신이 하는 일 중에 가장 가성비 떨어지는 생산성 떨어지는 일이 그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하지만 그래도 이게 아니었으면 못 읽었을 책들을 반강제로라도 더 읽게 된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참에 그럼 반지의 제왕 합본판 그건 싫습니다. 판타지 참 나한테 싫어하세요. 왜 이래? 응? 우리 그동안 지금 좋은 얘기 서로 덕담 많이 했는데 왜 막판에 왜들 이러십니까? 엠버 연대기 합본판 뭐 이런 거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저도 책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니까 뭐 이제 책이겸오라고 되게 뿌듯하게 했는데 가끔 막 이런 고약한 상상도 해요. 분명히 이제 서점 MD들 보면 다 책 좋아해서 그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많이 팔릴 것 같은 책이라 가지고 막 써야 되는 일을 많이 하실 거잖아요. 조지 오웰도 막 그런 거 에세이를 한번 썼었는데 그리고 서점 MD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대체로 찬사 일색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예,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그 이면의 갈등이 있으시겠죠. 우리도 특히 국내 작가의, 국내 저술가의 책 중에는 진짜 속마음보다 조금 포장해서 좋다고 말한 적도 많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신문 기자 후배 중에 문화부 후배 이제 가끔 만나면 선후배들 만나면 약간 그런 자조를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진짜 쓸 게 없다 이번 달엔 뭐 또 뭐 비수기도 겹친 데다가 뭐 쓸 게 없는데 이걸 뭘 써야 되느냐 하는 선수도 있고 뭐 막 좀 약간 술 들어가서 과격하면 신문에 책 섹션을 왜 만들어 두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기사를 보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아마 더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 인구는 지금 뭐 야구 인구보다 더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차라리 그러면은 이제 독자를 찾아가는 신문이라면은 신문에 게임면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 나온 게임 리뷰하고 뭐. 하지만 게임 리뷰를 만든다고 그래서 신문 독자가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신문을 보지 보지 않으니까. 않으니까. 네. 그 옛날에는 진짜 막 주요 일간지의 그 북섹션 프론트에 딱 실리면 그것만으로도 뭐 몇천 부는 팔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뭐 옛날에는 그래서 신문에 책 광고가 은근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책 광고는 없어요. 없죠. 네. 그리고 북리뷰 섹션의 지면 숫자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왜냐 보통 그 지면에 그 광고는 사실 그 지면 기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게 암묵적으로 있는데
북리뷰 섹션 지면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출판사들이 더 이상 신문에다가 광고를 하지 않으니까. 그 출판사들이 신문에 광고 안 하니까 책걸상 같은데 광고를 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안 하는 거는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이번에 펀딩하면서 네. 혼자서 약간 고민했던 게 있어요. 그 후원자 헌정 방송 30만 원짜리 네. 그 12개를 하는데 어느 출판사에서 360만 원 내고 자기네 책들로 그냥 해달라. 다 해가지고는 신간 나오는 걸 이걸로 해 하고 던지면 우리는 30만 원 받고 막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안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출판사들이 그 정도로 양식 없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거 때문에 이제 책걸상의 좀 독립성이 이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건데 책이개모라고는 광고가 있었거든요. 책이개모라고도 있었고 빨간 책방도 있었고 또 이제 뭐 서점에서 하는 그런 뭐 독서 프로그램은 또 뭐 나름 고충이 있겠죠. 네. 저는 이 독서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또 뭐 그것도 뭐 기분 좋은 현상은 아닌데 독서 인구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 독서 자체가 변질이 되는 것 같은 거. 예. 책이 이제 뭐 거의 굿즈화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특정 팬덤을 이제 거의 기대해서 막 이제 책을 팔아야 되는 거. 약간 그냥 무슨 소비재 상품처럼 되는 뭐 그런 느낌 같은 것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씁쓸한 이야기 많이 듣죠. 네. 좀 큰 출판사에서 신간을 기획을 할 때 네. 새로운 작가와 새로운 책을 기획할 때 보통 에세이집일 경우가 많은데 그때 항상 체크하는 게 인스타 팔로우 수래요. 요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인스타 팔로우가 10,000명을 넘는지 안 넘는지. 네, 뭐 아무것도 안 하는 JYP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출판사에서 흔쾌히 네. 책을 내주신 거는 책걸상 진행자라서 네, 책걸상 팬들이 있으니까 그 책걸상 우리 애청자분들이 사주는 것만으로도 1쇄는 다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헛된 희망을 품어봅니다. 책걸상 애청자 여러분 좀 우리가 이렇게 보살펴야 될 분들이 많아요. 책 이게 뭐라고 장강영 작가님도 신경 쓰셔야 되고요. 이제 이 방송 나가고 나서 일주일 후에 나올 여행 준비 기술 JYP 책도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자 YJ래요. YG의 책들 그 우리 방송하는 동안 한 3권 나왔네? 서너 권? 방송하는 동안요? 네. 많이 나왔잖아요. 네, 방송하는 동안 그 책들을 다 우리 애청자분들이 많이 사주셨잖아요. 네. 그 여러 권을 산 그 권수를 합친 것만큼 여행 준비의 기술 한꺼번에 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책을 여러 권 사서 뭐 하느냐고요? 주변에 선물을 하면 되죠. 전 세계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는 나라로 유명한 아이슬란드에 네. 관한 이야기가 책 이게 뭐라고 해도 잠깐 나오는데 여기는 크리스마스에 책을 선물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네. 너무 훌륭한.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 때 맞춰가지고 중요한 시간이 신간들이 쫙 나오고요. 그 크리스마스 책 홍수라는 뜻의 이 욜라보카 플로드 이런 이 플러드 이거구나 이거. 네. 이런 용어도 있고 우리도 그래서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였잖아요. 참 판타지 같은 이야기라고. 그러게요. 우리나라도 뭔가 이렇게 빼빼로데이나 이런 것처럼 온 국민이 다 책을 한두 권씩 사는 날 뭐 이런 거라도 좀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가끔 뭐 나는 이런 책을 읽었다라고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책 하는데 뭐 YG는 왜 이런 책을 맨날 얘기하냐고 뭐 싫어하긴 하던데 뭐 뭐든 좋으니까 그걸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께서도 한 달에 한 10권씩 발표하면 안 돼? 바쁘시니까요. 아니 그리고 읽고 싶은 책이라도 발표하면 되잖아. 아마 한국 사람들이 책 못 읽는 것도 뭐 우리 뭐 무슨 지적 풍토가 뭐 나빠서 이런 거라기보단 너무 바쁘고 다들 절박하니까 막 그런 그리고 것 같고요. 책에 몰입하기에는 재밌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아. 그리고 참 다이내믹한 일들이. 책 그래서 얘기해서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이제 정치권이랑 뭐 정부 모처에서 책에 부가세 붙이는 방안 논의되고 있습니다. YG 들었습니까? 못 들었어요. 장 작가 들었습니까? 전 처음 듣는데요. 그죠? 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네. 이게 세수 부족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책은 면세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정가제를 풀어주고 정가제를 풀어주고 책에 아, 부가세를 대신에 붙이는 부가세를 도서정가제를 폐지하면서 책에 부가세를 붙이는 거를 진지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책값이 지금보다 무조건 10% 오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조세 뭐 정책 차원에서도 이렇게 큰 명분 잃고 실리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혹시 이게 좀 더 뭐 네 신문에 나거나 소문이 들리거든. 우리 애청자분들 우리 다 안 된다. 안 그래도 책 안 읽는데 책값을 지금 부가 말이 되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답답하네요. 네. 그러니까 갈수록 이게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진짜 3부작 같잖아요. 산자들 당선 합격 계급 책 이게 뭐라고 이 3부작. C3부작. 3부작. 아 제가 뭔가 근사한 그 3부작을 묶는 제목 네. 생각해서 제가 메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장 작가님 요새는 무슨 작업하고 계신지 뭐 앞으로 계획이나 좀 얘기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사실 이제 이달이죠. 이달에 11월에. 네, 11월에 말에 책이 한 권 더 나와요. 그게 책 한번 써봅시다라고 제가 신문에 연재를 했는데 한겨레 신문에 계속 연재했었던 거죠? 네네. 네네. 그거를 조금 원고를 붓고 조금 더 보강을 해가지고 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장편 소설 이제 거의 다 썼는데 그때 요거를 이야기했던 경찰들을 주인공으로 한. 네, 네. 그건 언제 나옵니까? 이거는 내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내년 마무리를 한 지금 상반기 중에는 상반기에 나옵니까? 나와야죠. 제목은 아직 안 정해져. 제목은 일단은 가제는 재수사라고 지었어요. 재수사. 엄청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열심히 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진짜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해리보슈를 쫙 다 읽고 네. 그리고 또 그 피에르 르메트르는 아마 방안과 연관해서도 읽으셨겠지만은 네. 그 전에 소설들도 아마 쫙 읽으셨던 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이제 경찰 소설 쓰시면서 네. 약간 핫한 경찰 외국의 경찰 소설들을 이렇게 좀 다 들여다 보시는구나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티가 나는군요. 네. 근데 그 해리보슈 시리즈는 진짜 훌륭하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해요. 우리나라도 훌륭하죠. 그런 작가 한 분 있으면 저는 그래서 좋겠는데. 진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 성남이나 이런 곳을 무대로 해가지고 1970년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경찰을 주인공으로 한 그래서 무슨 그 광주 대단지 사태 이런 것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그 성남 시장에서 대권 주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분들도 이렇게 등장이 되고 성남을 사례로 든 게 저기 처음부터 요 말씀을 하시려고.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성남이라는 곳이 사실은 굉장히 그렇죠. 막 또 네. 신도시로도 막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사회 부조리를 성남 다 배경으로 성남을 배경으로 다 할 수 네. 있으니까 광주 대단지 사건도 진짜 기가 막힌. 네. 그래서 마치 그 해리보슈 시리즈가 로스앤젤레스를 무대로 해서 그 90년대 초부터 그리고 그 전으로 따지면은 베트남 참전부터 최근까지 이렇게 그 지역의 변화상과 그 경찰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섞어가지고 연작 시리즈를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연작 시리즈가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했었습니다. 그 형사님이 베트남전 갔다 오신 분이면 더 괜찮겠네요. 괜찮을 네. 수도 있죠. 약간 좀 이렇게 PTSD도 좀 있으시고. 네. 아니면은 뭐 이라크 참전으로 해도 됩니다. 요즘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네. 자, 책걸상 시즌 3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128분의 이 펀딩 참여자 여러분 그리고 펀딩에 참여는 못하셨지만 마음으로 수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아마 홍보가 덜 돼서도 참여 못하신 분들 많이 그럼요. 있으시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즌 3 시작한다고 바쁜 일정 쪼개가지고 이렇게 또 방문해 주신 그 매 시즌 시작은 장강병과 함께 네. 이 4시즌 1회도 약속을 네. 지켜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뭐 시즌 시작편 아니더라도 또 좋은 새 책 나오면은 오셔도 됩니다. 네, 불러주십시오. 자, 시즌 3 첫 번째 책 이게 뭐라고 장강명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작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